자,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야간 공개 교육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반갑고요. 오늘 뉴스 일단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해지수의 하락이 있었죠. 예, 중국의 버블, 중국 버블, 그리고 그리스. 분명히 디폴트 선언이 종식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뭔가 이게 안 맞아떨어졌죠. 곤란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뉴스인데, 일단 뭐 그리스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미리미리 주식 투자자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가 길게 봐야지. 그러면 조금 좀 짧게 보고, 그렇죠? 예, 긴가민가 아닌다 싶으면은 아예 하지 말아버리고 조금 경계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그 계절. 여름 초입의 6월 3, 6, 9, 11, 12. 10일 아니면 10이잖아요. 3, 6, 9, 11이나 12.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제가 한 말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무조건 6월달은 조심해라. 항상 이때가 최악이에요, 최악. 하지만 6월달은 마지막에 기회의장이 열립니다. 기회의장. 왜? 뭐 때문에? 6월달에 이런 것들이 있죠. 6월달 2분기 실적 악화로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때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우리 회원님들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다. 뭐뭐 때문에 실적이 나빴어. 그래서 실적 나빴다 해서 주식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럼 3분기 때 조금만 호재했다고 수익이 나도 흑자 전환. 흑자 전환 여러분들. 아니면은 수익권으로 전환, 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서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 달에 힘든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빠졌겠죠. 그럼 빠진 종목들 중에서 9월 달, 10월 달, 그때는 계절이 바뀌죠, 여러분들. 어떤 계절?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럼 어떻게 돼? 가을 관련된 종목이 6월 달에 조정받아서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저가주 주가방어 움직임이 쌍바닥 딱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사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여름 오기 전에 봄철 끝나갈 때 여름 관련주 다 사놨잖아. 그래서 수익 내갖고 팔았죠. 팜스토리 같은 거 팔았잖아. 왜? 어떻게 팔았어요? 팜스토리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이 매수를. 여름철 돼지고기 판매량 증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곡물값 인상, 뭐 그런 것들. 팜스토리는 또 배합사료 관련주니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메르스 무슨 질병? 동물성 질병. 애초에 예방하자. 애초에 동물들이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애초에 동물들이 그런 병균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동물 그런 치료제에다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안 걸리게 만들자고. 그러니까 또 배합사료 관련주들 움직이고. 끝물이죠, 끝물. 뭐, 맨 처음에 뭐, 백신 갔다가, 뭐, 마스크 갔다가, 이제는 뭐, 배합소리 갔다가, 이런 식으로. 팜소리는 지금 뭐, 살짝 얘기해도 호재가 4-5개 파박 터지잖아요. 그랬을 때,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 방어. 대시세라고 하면은 이제 주봉으로 대부분 보죠, 주봉.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에서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론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전륜이상현 또는 풍문간파로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륜이상현 또는 풍문간파. 자, 검색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네이버 카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늘의 시장 풍문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겠습니다. 6월 29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 이슈 키워드 그리스 돼지고기. 여러분들 돼지고기 호재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예? 돼지고기 어때요? 호재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유효합니까? 그렇죠. 아직 유효하죠. 왜? 지금 뉴스 막 나오는 네이버 앞에 보세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했다. 1차 상승이죠. 1차 상승. 조정되고 올라가고 그러겠죠. 언제까지? 8월 달까지는. 왜? 현대자동차가 8월 초까지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먹는다니까.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라든가 식료품 관련주는 흐름이 있어, 다. 어떤 거냐면은
겨울철에 조용해. 네, 겨울철에 춥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잘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겨울철에 조용하다가 이제 행락철 오죠. 뭐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럼 갑자기 또 식료품이 쫙 팔려.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하객 뭐 뷔페이라고 엄청 팔리거든. 그러다 또 좀 잠잠해. 그러다 또 어떻게 돼? 피서철이 또 반짝. 그리고 또 좀 잠잠해. 그리고 또 9월 가을에 어떻게 돼요? 또 행락철 되잖아요. 그때 또 결혼식 이래갖고 또 식료품 관련 움직이고. 이게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식료품 관련주거든요. 식료품 관련주들은 그 주기만 잘 잡아서 종목만 잘 골라 거래하면은 정말 멋진 호재가 됩니다. 왜?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은 이게 흐름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거든요. 요 잘 보고 공략을 해야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팜스토리도 있고 서울식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돼지고기 관련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팜스토리가 간다? 아니죠, 여러분들. 호재는 그리고 그 시즌은 늘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종목은 반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당연히 이 주가를 관장하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오늘은 얘 했다가 내일은 쟤 했다가. 호재는 분명히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만 종목이 바뀌는데 이 종목이 바뀌는 시점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해서 들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길이나야, 최강성민님. 예? 그 바뀌는 그 테마주의 물량이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뭐, 매매기법. 매매기법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렇죠. 시간적 추론법도 매매기법이잖아. 매매기법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런데 종목이 분명히 관련주야. 그런데 매매기법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인터넷은행, 그리고 최장암, 테마파크, 해수욕장. 테마파크하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개장을 하고 하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는다. 지난주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방문자 수가 점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르스 때문에 테마파크랑 해수욕장에 못 가죠.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 안 했죠. 그렇죠? 뭐 어제부터인가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어도 손님이 없었다. 메르스 때문에.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주가가 빠져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놀이동원 워터파크를 찾기 시작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 메르스 끝나가나 봐. 테마공원 사람 많이 간대. 테마파크들 돈 많이 벌겠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휴가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지니까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럼 8월 중순까지는 호재가 연속화된다는 거야. 그럼 그 관련주들은 그때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저가주 주가방어 나온 종목. 예? 기준봉 나온 종목. 그럼 기법에 맞는 자리 나오면 거래하면 돼요. 왜? 이미 호재는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작용이 됐잖아요. 모멘텀이 작용이 됐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황, 뉴스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간적 추론법이라는 매매 기법을 만들었잖아요. 시간적 추론법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적 추론법을 다룬 풍문 24절기가 다음 달 말쯤에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이야기 많죠? 스마트팜 하면 관련주 뭐 생각나세요? 뻔하죠, 뭐. 네. 자율주행 자동차.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도로 위에 올랐다.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모바일 게임. 빅뱅하고 소녀시대, 원더걸스, 와,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시스타에다가, AOA 노래 나왔죠. 아직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순위에도 쨍쨍하고. 일단 이런 팀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음원 쪽에 강세가 나오겠죠. 제가 지켜보는 애가 있어요. 지켜보는 애가. 지금 우리가 요즘에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어. 저가주 주가방어 매매기법의 확률이 정말 높다는데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런 이제 그룹들을 합쳤을 때 음원 관련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어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저희 방은 내일 들어갑니다. 왜냐면 팜스토리를 팔았거든. 팜스토리를 팜스토리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버렸는데 요 종목 대신에 들어갈 종목을 찾았습니다.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음원 관련주. 성공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잡고, 서머 페스티벌, 막 그런 아시아 투어 콘서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련주로, 내일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신규 종목이요. 신상입니다, 신상.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어떤 게임이 인기가 있다더라.
이 게임 잘 만든, 이 회사의 이 게임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1위를 한 게임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다운로드 순위가 어떻고 현금 결제가 어떻고 얘기를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정적인 거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제작 툴, 이런 걸 제조하는, 이런 걸 갖다가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회사들 괜찮거든요. 예. 일단 뭐 우리가 그 종목을 공략을 해서 갖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호재가 돼요. 네, 일단 우리는 바닥에서 한 종목 잡긴 했는데 모바일 게임 1위 하는, 2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좋습니다. 현금 결제 많이 일어나는 종목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 여름방학 때는 모바일 게임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따돌림 당하는 왕따 되는 종목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은 반드시 여름방학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모바일 게임은 신호 좋다 나오면은 그냥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뭐 밑에 손절 가격이 깨졌다 이거야. 그럼 뭐 한번 버텨볼 수도 있고, 모바일 게임은 그렇거든요. 대신에 종목을 잘 컨택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3D 쪽으로 맞추는, 가상현실, 3D, 입체 영상 이런 쪽으로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쵸? 쓰레기 대란 뉴스 봤습니까, 회원님들? 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들이 쓰레기 매립지가 없으면은 쓰레기 수거해갖고 어디다 버려? 우리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 그럼 이 업체들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우리 쓰레기 테마주 있잖아요. 쓰레기 테마주. 여러분들 버릴 데가 없었다니까? 그 쓰레기 매립지가 꽉 찼어.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어. 그런데 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버릴 데가 생겼으니까 팔로 물꼬가 터진 거지.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련주들은 슬슬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쓰레기 대란. 왜 움직이냐? 물론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호재고 호재 섬유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터져 나올 거예요. 어디서? 쓰레기가 어디서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균보다, 평소 우리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이제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해수욕장, 테마파크, 놀이동산 이런 데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퍼져 나올 겁니다. 그걸 갖다가 치울 수가 있죠. 그렇죠. 해운대, 뭐 광안리, 뭐 서면, 뭐 부산 쪽은 엄청나죠. TV에 나오더만. TV에 나올 정도로 뭐 쓰레기 버린다고요. 자, 쓰레기 관련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1,100명, 한 달인가요? 한 달? 1년? 아무튼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한대요. 뭐 살기 좋겠죠. 좋으니까. 제주도 땅값도 많이 올랐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사놓을 걸. 그쵸? 내가 저 섬에 갈 일이 뭐가 있나 싶었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가고, 그렇지, 길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었나봐요. 결국은 이제 집을 내놨던데. 배터리, 이번에 뭐 스마트폰 배터리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그만한 배터리로 한 6시간, 7시간 썼다 그러면은 20시간, 20시간 뭐 이렇게 하루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폰을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가 또 휘어지기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무한도전 가요제. 대단합니다. 무한도전 가요제. 그 멤버들 봤어요, 회원님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한도전 가요제 이름이 3명 나왔죠. GD, 태양, 아이유. 이번에 가요제 또 음원 다운로드 수익이 짭짤하겠네요. 짭짤하겠어. 그리고 빠져먹은 거 최장암. 최장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최장암을 갖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당일 몇 시간 만에 최장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검사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검진기? 그게 나왔대요.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기술입니다. 췌장암 검사. 물론 이제 우리가 관련주 췌장암이라든가 암 관련주에서 거래를 했었고, 그 종목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또 키워드 뽑았고,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그 진도희 씨? 여러분들 진도희 씨 압니까? 우리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진도희 씨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진도희 씨가 원래 오리지널 여배우 원래 이렇게 여배우 진도희 씨라는 분이 계셨고 그 진도희 씨의 이름을 따서 또 다른 진도희 씨가 이제 에로 배우 활동을 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뭐 이름 도용이래 가지고 막 난리 났었고 뉴스에는 이름을 잃어버린 여배우 진도희 사망 췌장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뉴스 보면서. 그래서 원래 그 여배우 진도희 씨는 자신의 이름을 그분에게 이제 뭐 빼앗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알았죠. 얼마 전에. 아무튼 뭐 자세한 거는 그 시대 분들이 많이 아시겠죠. 일단 뭐 췌장암으로 진도희 씨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뉴스에 한창 이슈가 됐고요. 자, 그러면 뉴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대혼란, 디폴트 파국 임박. 자, 이게 다음 주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리스 국민투표 대혼란. A팀 기계에서 돈을 무진장 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돈이 없는 A팀 기계에 돈을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 파국에 임박을 한다면 유럽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반드시 터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분명히 충격파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 디폴트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건 뭐냐면은 이미 선 방영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일단 뭐 내일장 까봐야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6월달은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이라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입하는 비중, 그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대응의 영역이니까 월요일 장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그리스 사태의 촉각 모니터링 강화.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메르스. 자, 메르스인데 메르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죠. 거의 뭐 이제 종식 이야기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그쪽 방향은 또 그쪽에서는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뭐 위험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죠.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없고 사망자 퇴원자 한 명씩은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 이미 그 공포심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원래 이 주식은 공포심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공포심이 해방이 된 거야. 주말에 죽는 줄 알았어요.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메르스와 같은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합니다. 앞으로 이제 메르스 같은 이런 질병들을 고치기 위한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뭐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한번 일이 터지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나라에 뭐 메르스가 있어. 근데 그 너무 환자의 수가 작잖아요. 뭐 몇 명 걸리고 한 명 죽고 뭐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사망 이런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연구 개발을 막 해버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때문에 메르스에 대한 또 약이 엄청 또 개발되고 있겠죠. 지금 사건이 크게 터져요. 지금까지는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췌장암 혈액검사로 조기 진단 가능. 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뭐 빌 게이츠 그분이 얘기를 했나요? 에이즈 뭐 10년 안에 치료할 수 있다? 10년이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을 갖다가 그쵸? 물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주도 있고 우리가 거래한 게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 기준봉 자, 랩지노믹스 기준봉 단타매 거래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랩지노믹스. 이 랩지노믹스라는 회사는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이 기업 개요로 들어오시면 더 쉽게 볼 수 있죠. 여기. 자, 읽어볼까요? 동사의 체외 진단 검사 서비스는 인체 내 각종 건강 지표를 측정하고 일반 진단 검사는 물론 암 유전자 검사. 어떻게 관련 좀 왔습니까, 회원님들? 네, 랩지노믹스.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죠.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기준봉이 뿅 나왔어. 그러면 거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거래하면 된다. 1번. 거래하면 안 된다. 2번. 그렇죠, 여러분들. 거래하면 안 되죠. 2번이죠. 왜? 추세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하락하는 거를 막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추세가 하락하는 건 그냥 하락하게 냅둬요. 예. 시세를 어떻게든 역행하려고 하면 안 돼. 헌데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게 뭐냐? 쌍바닥 있죠. 전저점을 지지해서 쌍바닥을 올리는 거. 바닥에서 쌍바닥 신호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된다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랩지노믹스 어떻게 됐어요? 제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랩지노믹스 바닥, 반등, 다시 바닥. 그 바닥은 우상향. 쌍바닥 신호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기준봉. 이랬을 때 이 기준봉의 매매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기준봉 단타 매매 들어가는 거지. 줄 긋고, 줄 긋고, 줄 긋고. 매수, 그 다음날 또 날라가고. 그쵸? 랩지노믹스, 암 관련, 건강진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밀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랩지노믹스를 거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종목들이 다 있어요. 네. 메르스 안정의 테마파크 기지개 입장객 첫 주 대비 2배에서 3배가 증가를 했다. 실질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사람들이 공포심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워터파크 성수기 앞두고 지난 주말 고객 대폭 증가. 그래도 예년보다는 30-40% 저고 수준.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래도. 그럼 이 관련주들이 슬슬 올라오겠죠, 여러분들. 답 나와 있잖아요. 워터파크 관련주, 놀이동산 관련주, 아쿠아리움 관련주. 예, 제가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 갔다 왔거든요. 예, 제가 찍어 올린 거 봤나요? 우리 풍문간파 카페.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쿠아리움. 사람들이 메르스 상태가, 예, 메르스의 사태가 진정 추세를 보이면서 아쿠아리움 많이 간다. 우리 그 풍문간파의 카페 오시면은, 제가 여기 마카멋 여가생활. 예, 이거 탔어요, 이거. 와, 이거, 여러분들. 차, 이거 엄청나게 무섭겠죠? 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뭐 해상 케이블카인가요? 예, 어우, 아찔하던데요? 예. 그런데 비 오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었어. 예. 아쿠아리움, 닥터피쉬. 예, 사람들이 아쿠아리움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 아쿠아리움 갔다 왔죠. 자, 이쪽 부분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그 관련주가 아까처럼 똑같겠죠. 쌍바닥이 나오든 뭐 기준봉 신호가 나와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거래하면 돼. 왜? 지금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할 테니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까지는 못해요.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기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치고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받다가 6월 초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예, 좀 아쉽죠? 예, 메르스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게 못하고, 예, 스윙이라던가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재미까지 쑥 만들어 먹는 간식 인기. 자, 만들어 먹는 간식 인기라 그러잖아요. 뭐 과일, 채소, 유기농으로 사람들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귀농하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에그플레이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번 장마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비리가 많이 왔어요? 아니면 너무 작게 왔어요? 차트만 보고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것만이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가 얼마나 왔냐, 예?
곡식들은 잘 자라겠냐, 지금 춥냐 덥냐, 이것도 전부 다 주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작죠? 작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안심할 만한 그런 이제 강수량이 아니에요 지금. 네, 에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 가을 추수까지. 네. 가을 이후에 식탁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네. 팜스토리 봐봐요. 날라가잖아요. 네. 지금 아유 물가가 많이 올라 큰일이에요 진짜로. 전국 해수욕장 개장 관련 뉴스를 종합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국 해수욕장이 언제 개장한다. 언제 개장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 여름이 덥지가 않습니다. 그쵸? 어쩌면은 이 더위 관련주가 진짜 7월달에 한 번만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 관련주들을 너무 막 바닥에 싸가지고 끝때까지 들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끊었다가 잡았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작년 여름에 이때쯤이면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전 더위를 잘 타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키는 편인데 올해는 단 한 번도 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올해 여름 무더위가 정말 에어컨을 켜야 될 무더위가 가정집에서 어떻게 얼마나 그 기간이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 급증세, 가계부채 내간 우려. 자, 요거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예, 빚도 내고 뭐 했는데 이번에 주택마련대출 정부에서 푼 거 돈 그 중에 50% 이상은 집 사는데 집 대출값 막는데 쓰여진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쓰여졌다면서요. 그리고 재산 뭐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빌려가고 진짜 뭐 구멍 났다고 난리던데.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 골치 아파지죠, 여러분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가계부채 내간이 일단 우려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리바바 인터넷은행 마이뱅크 정식 개시, 텐센트 위뱅크와 경쟁. 자, 여러분들 인터넷은행입니다. 보안 관련주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자결제 관련주도 움직였었고, 예, 그러면 또 이런 회사도 움직이겠죠.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은 인터넷 은행을 만들려면은 그 금융 부분에 대한 IT 설계 업체들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뉴스부터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 은행 관련주도 해라. 그럼 당연히 금융 부분이잖아. 그럼 금융 컨설팅 하는 업체, 금융 컨설팅 뭐 IT 업체 이런 거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 선정을 해서 거래했던 종목 예, 큐로컴. 자, 큐로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큐로컴. 자, 요거 뭐죠, 여러분들? 요거? 자, 익숙하죠? 요거 뭡니까, 요거? 쌍바닥이죠. 그 다음 요거 뭐예요? 요거. 기준봉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거래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예, 거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큐로컴을 우리가 기준봉 단타매매 매수 그리고 수익 실현 이렇게 나온 거죠. 바로 수익 실현. 큐로컴은 왜 그게 연관이 되느냐? 뉴스 보면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업개요 보시면은. 자, 기업개요를 보면은 인터넷 은행과 관계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금융 전문 IT 업체. 금융 전문 IT 업체로서 다수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코어 뱅킹 솔루션 프레임워크와 예, 뱅크스 패키지 공급하고 있음. 관련주, 인터넷 은행 관련주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관련주 맞죠? 쌍바닥 나왔죠? 기준봉 나왔죠? 그럼 거래를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찾느냐? 검색하면 다 나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 5분 10분만 보고 거래를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럼 이거 또 차트 뭐야, 여러분들? 차트 고, 저, 평, 적정. 어때요? 이평선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여러분들? 저가주 주가 방어에서 쌍바닥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기 또는 여기. 기준봉의 중심 자리와 저가주 주가 방어의 적정가 자리가 정확하게 겹치죠. 그럼 매매 기법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제는 상한가 1% 종가부터 들어가죠. 매매 기법이 다 뭉쳐 있어요. 다 뭉쳐 있어. 네, 그래서 큐로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이미 시세가 나왔고 우리가 예, 기준봉 단타 매매로 또 수익 실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뉴스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매매 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이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준봉이 나왔다. 이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상한가 1% 종가법, 기준봉 1% 종가법, 저가주 주가봉에 나왔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 뉴스를 보고 관련주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매기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보세요.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뉴스 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책 여러분들이 받은 걸 제가 가서 직접 뭐 꽂아줄 수도 없고 글로 적어줄 수도 없고 책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기본적인 이론을 담고 그 이론에 맞는 뉴스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 우리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테마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연관된 거거든요. 뭐 랩지노믹스, 큐로컴, 팜스토리, 농오바이오, 뭐 네오아레나 그런 종목들이 신일산업 그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에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알리바바 인터넷뱅크, 인터넷은행, 마이뱅크 정식 개시. 자, 알리바바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었고 네이버도 뛰어들고 앞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 있죠. 인터넷으로 우리의 돈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 이걸 보관을 하고 있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해킹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그리고 관련주들 막 움직임 보면서 와, 막 따라잡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잖아요. 일단 뭐 그 라운 시큐어 이런 종목 있죠. 무진장 날라가, 무진장 날라가. 이런 거 있고 뭐 우리가 지난번에 거래했었던 S넷, S넷 있었고. S넷은 조금 띄엄띄엄 가네요. 그렇죠? S넷 있고. 보안 관련주는 여러분들 찾으면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종목들 다 관심 깊게 봐야 돼요. 옛날에 사물 인터넷 막 격까지 걸려서 막 올라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관련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됩니다. 1만 배 강력한 스마트폰 배터리 나오냐?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 2배. 삼성전자 실리콘 음극 소재 개발. 그리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배터리 이런 제품들이 곧 나온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또는 스마트폰 배터리 아니라 일반 배터리가 또 휘어져. 그랬을 때 수혜주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휘어지는 배터리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데가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스마트웨어라는 거죠. 스마트웨어. 생소합니까? 예전에 작년에 우리 교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장 가서 사진 찍고 오고 그랬죠. 스마트웨어. 뭐냐? 그냥 옷이에요. 옷인데 날씨가 추워. 그러면은 그 온도 조절기와 배터리가 옷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5도네? 옷 온도를 영상 15도로 올려야지. 다이얼만 조정하면 여러분들 옷 온도가 올라가요. 분명히 오늘 내가 패딩을 입어서 되는 날씨가 아니야. 근데 패딩을 입고 나왔어. 더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스마트웨어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옷 온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 추워. 온도를 올리면 돼. 그럼 몸이 따뜻해져. 이런 걸 갖다 우리 스마트웨어라고 하거든요. 휘어지는 배터리가 나오면 이런 일도 이런 옷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다. 스마트웨어.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휘어지는 핸드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소재가 계속 신소재가 개발이 된다. 스마트폰 배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심 깊게 이 뉴스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떠나요 제주도. 제주도 2주 열풍 월 평균 1100명씩 유입. 와 여러분들 월 평균 1100명 정도가 유입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이러면 제주도에 나중에 서울처럼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제주도에 땅 갖고 있는 상장사들은 돈 많이 벌겠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부 가치가 상승을 한다. 장부 가치가 상승하면은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평가를 받죠. 얼마든지 땅 팔아서 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장부 가치 상승, 그쪽에 땅을 갖고 있으면 호재가 된다. 스마트팜 방문한 이동필 장관.
자, 재배하는 농기술의 신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신기술. 요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면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 농업에 접목하여 화훼를 생산 및 수출하는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그래, 예전에 뭐 LED 식물공장, 뭐 스마트팜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새로운 농업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 많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계속 곡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IT하고 자동화 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거의 농가가 우리나라 먹여 살리다시피 했잖아요. 갑자기 건축, 자동차 이쪽으로 갑자기 변한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IT 기술 쪽으로 갑자기 변한 나라는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예.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합의, 매일 배출량 1만 톤, 쓰레기 대란 피했다. 일단 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겠지만, 예, 일단 뭐 업체라든가, 예, 일반 이 부분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시민들은, 예, 다행이죠, 그렇죠? 네, 거리가 쓰레기 더미가 될 뻔했으니까. 자, 쓰레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본육도 저지방 발암, 목살값, 금겹살 첫 추월. 어떤 부분에서는 소고기값보다 더 비싸답니다. 돼지고기 팜스토리 관련주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팜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눈치채고 거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특별한 팔, 근육 신호로 팔을 움직인다. 점점 인류가 굉장한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육신호로 움직이는 로봇 의수. 로봇 의수는 그냥 상상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처럼 움직이겠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관절을 직접 연구한 다음에 이것을 로봇 기술에 접목을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체 조직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관절 관련주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고, 또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첫 출시 그 품목이 관절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관절 관련주들은 항상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래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잡은 게 뭐였어요? 코렌텍이었죠, 코렌텍. 관절 관련주 코렌텍. 자, 어디서 잡았겠어요? 예,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여기서 잡았죠, 여기서. 하루 기다리고 반등 안 나와, 한호가 차이로 안 나가. 기다렸어, 안 나가. 또 한호가 차이로 안 나가. 회원님들이 이거 이왕 기다린 거 기다릴까요? 맞까요? 기다릴까요? 이거 무조건 관절 관련주는 내가 방송에서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잖아요. 코렌텍. 날라갔잖아요, 코렌텍. 관절 관련주. 아무튼 뭐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성민님은 기다리다 본전에 정리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뻔했어요. 예, 우리도 진짜 이번 주까지 결과 안 났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를 했을 거야. 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진짜 기다려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휴가 간 사이에, 때렸더라고요. 코렌텍 수익 축하드리고요. 구글 자율주행차 신모델 실리콘밸리 도로 주행 개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야, 나중에 전기차 나오고, 자율주행, 뭐, 무인차 나오고 이러면은, 지금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우리 중고 얼마에 팔아야 돼? 회원님들, 갑자기 이런 차들이 쏟아지 나오면 우리 차들은 다 어떻게 되면 뭐 100만원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서서히 되겠죠. 솔직히 자율주행차라고 이 모델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차 디자인은 저하고 좀 안 맞습니다. 네. 구글은 이 회사의 신모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근처에서 시내 주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여기 뭐 부품이라던가 기술 개발 쪽 관련주들 옛날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조금씩 뭐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윙 중장기로 가져가기 이젠 힘들고요. 이런 것들은 단타로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안경을 머리에 쓴다. 마법이 벌어진다. 오늘 네이버 뉴스 코너에서 계속 이제 정면에 유치를 한 것 같은데 가상현실과 게임의 조합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방송도 있고 지지난주 방송에도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실감 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기가 상용화되고 그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 정말 주목받게 될 거예요. 허공의 가상현실을 띄우는 홀로렌즈.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뉴스창. 요거 아유 너무 길다 그쵸? 네, 우리 회원님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네. 더 이상 멀미나 메스꺼움도 없어진다. 오큘러스부터 시작. 오큘러스는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오큘러스보다 그 다음에 후작으로 나오는 것들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네, 처음에 항상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즉시 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얼리 어댑터. 네네 맞아요. 예, 아무튼 그분들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들이 리뷰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제품이 좋다 어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접근하는 게 일반 분들에겐 좋죠. 모바일 게임 대박 노린다. 게임업계 뜨거운 여름. 자,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 관련주들 5월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게임 관련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관련주들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 종목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겠죠. 지난 2-3년간 국내 게임업계 전반이 치열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을 애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뭐 중국과의 M&A 기대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시장 진출하고 뭐 그런 바람에 돈도 많이 벌었다. 앞에 여기 다 상장사죠 거의. 이런 종목들이 또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꼭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도 알려드렸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상장사가 여름철에 또 신작을 내놓는다. 굉장히 현금 결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게임은 계속 봐야 돼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전략이 다른 모바일 승부. 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전략 다른 모바일 승부. 모바일이라고 또 나와 있죠. 네. 이제부터 걸그룹과 아이돌입니다. 빅뱅 7월 신곡 If You 1일 나온다. 지금 계속 1위 하고 있죠. 베베, 루저, 그 다음에 뱅뱅뱅, 1등, 1등, 1등 하고, 이번에 If You 또 나오는데 이것도 1등 뻔히 할 것 같고, 음원 다운로드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소녀시대의 컴백. 소녀시대, 이번에는 그 제시카 빼고 나오는 거죠? 기대됩니다. 거기다가 원더걸스도 선혜하고 소희양, 선혜씨라고 해야 되나? 선혜씨하고 소희양, 또 빠진 상태에서 선미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고. 다운로드 당연히 좋겠죠. 무한도전 가요제, 아이유, 태양, 그리고 GD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 그렇죠? 가요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운로드부터 그리고 서머 페스티벌, 그렇죠? 콘서트, 한류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 관련주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엄청나지. 소녀시대 원더걸스 무한도전 빅뱅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소녀시대 원더걸스 무한도전 빅뱅이라고 끝난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일단 시스타하고 그 AOA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이 친구들이 탁 나오면은 참 저는 가요 프로그램 안 보지만 가요 프로 보는 이 아이들 그리고 그 분들 팬분들은 거의 축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축제라고. 8월 동물건강의료 박람회.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지금 인간이 걸리는 병의 가장 무서운 병들이 대부분이 안 빼고 어디서 오는 거예요? 회원님들. 사고는 사고가 나서 제어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 그러잖아요. 애초에 사고가 안 나오게. 동물들로 해서 걸려드는 병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동물들 질병을 먼저 잡아야 이상한 질병이 사람들한테 옮겨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2015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여러분들에게 교육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10년, 13년 전, 1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애완동물 기르기 열풍이 불렀어요. 동물농장, 주주클럽 뭐 이런 비슷해서 진짜 동물 기르는 프로그램이 엄청 성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애완견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 견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네, 노후견이 됐죠. 노후견. 얘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죽는다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 뭐, 이야기들 엄청나게 관심사. 지금 뭐,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애완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시기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네. 동물, 건강의료 박람회. 동물복지라는 얘기가 나왔죠. 동물복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포함되기도 하고. 일단, 애완견, 동물, 이런 거하고 관련된 종목들 있죠. 예, 바닥에서 슬슬, 움직임 나오는 거.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자, 회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먹는다니까, 엄청나게. 먹어. 네. 그리고 이 돼지고기라든가 식료품 관련주는 흐름이 있어, 다. 어떤 거냐면은, 겨울철에 조용해. 네, 겨울철에 춥고 뭐 하니까 사람들이 잘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겨울철에 조용하다가, 이제 행락철 오죠. 뭐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럼 갑자기 또 식료품이 쫙 팔려.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하객, 뭐 뷔페이라고 엄청 팔리거든. 그러다 또 잠잠해. 그러다 또 어떻게 돼? 피서철에 또 반짝. 그리고 또 좀 잠잠해. 그리고 또 9월, 가을에 어떻게 돼요? 또 행락철 되잖아요. 그때 또 결혼식. 이래갖고 또 식료품 관련 움직이고. 이게 곡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식료품 관련주거든요. 식료품 관련주들은 그 주기만 잘 잡아서 종목만 잘 골라 거래하면은 정말 멋진 호재가 됩니다. 왜?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은 이게 흐름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거든요. 요 잘 보고 공략을 해야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팜스토리도 있고 서울식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돼지고기 관련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팜스토리가 간다? 아니죠, 여러분들. 호재는 그리고 그 시즌은 늘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종목은 반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당연히 이 주가를 관장하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오늘은 얘 했다가 내일은 쟤 했다가. 호재는 분명히 똑같이 반복됩니다. 다만 종목이 바뀌는데 이 종목이 바뀌는 시점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길이나야, 최강성민님. 그 바뀌는 그 테마주의 물량이동.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뭐 매매기법. 매매기법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렇죠. 시간적 추론법도 매매기법이잖아. 매매기법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런데 종목이 분명히 관련주야. 그런데 매매기법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인터넷은행, 그리고 최장암, 테마파크, 해수욕장. 테마파크하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개장을 하고 하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는다. 지난주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방문자 수가 점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르스 때문에 테마파크랑 해수욕장에 못 가죠.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 안 했죠. 그렇죠? 뭐 어제부터인가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야간 공개 교육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반갑고요. 오늘 뉴스 일단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해지수의 하락이 있었죠. 중국의 버블, 중국 버블, 그리고 그리스. 분명히 디폴트 선언이 종식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뭔가 이게 안 맞아떨어졌죠. 곤란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처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뉴스인데 일단 뭐 그리스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미리미리 주식 투자자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내가 길게 봐야지. 그러면 조금 좀 짧게 보고, 그렇죠? 긴가민가 아닌다 싶으면은 아예 하지 말아버리고 조금 경계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그 계절. 여름 초입의 6월 3, 6, 9, 11, 12. 10일 아니면 10이잖아요. 3, 6, 9, 10일이나 12.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제가 한 말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무조건 6월달은 조심해라. 항상 이때가
최악이에요, 최악. 하지만 6월달은 마지막에 기회의장이 열립니다. 기회의장.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6월달에 이런 것들이 있죠. 6월달 2분기 실적 악화로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기 때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우리 회원님들.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다. 아, 뭐뭐 때문에 실적이 나빴어. 그래서 실적 나빴다 해서 주식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럼 3분기 때 조금만 호재했다고 수익이 나도, 예, 흑자 전환. 예? 흑자 전환, 여러분들. 예. 아니면은 수익권으로 전환. 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서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월 달에 힘든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빠졌겠죠. 그럼 빠진 종목들 중에서 9월 달, 10월 달, 그때는 계절이 바뀌죠, 여러분들. 어떤 계절? 어떤 계절?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럼 어떻게 돼? 가을 관련된 종목이 6월 달에 조정받아서 빠져 있을 때, 그때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어도 손님이 없었다. 메르스 때문에.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주가가 빠져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놀이동원 워터파크를 찾기 시작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 메르스 끝나가나 봐. 테마공원 사람 많이 간대. 테마파크들 돈 많이 벌겠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휴가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지니까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럼 8월 중순까지는 호재가 연속화된다는 거야. 그럼 그 관련주들은 그때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저가주 주가방어 나온 종목. 예? 기준봉 나온 종목. 그럼 기법에 맞는 자리 나오면 거래하면 돼요. 왜? 이미 호재는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작용이 됐잖아요. 모멘텀이 작용이 됐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황, 뉴스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간적 추론법이라는 매매 기법을 만들었잖아요. 시간적 추론법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적 추론법을 다룬 풍문 24절기가 다음 달 말쯤에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이야기 많죠? 스마트팜 하면 관련주 뭐 생각나세요? 뻔하죠, 뭐. 네. 자율주행 자동차.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도로 위에 올랐다.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모바일 게임. 빅뱅하고 소녀시대, 원더걸스, 와,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시스타에다가, AOA 노래 나왔죠. 아직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순위에도 쨍쨍하고. 일단 이런 팀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음원 쪽에 강세가 나오겠죠. 제가 지켜보는 애가 있어요. 지켜보는 애가. 지금 우리가 요즘에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어. 저가주 주가방어 매매 기법의 확률이 정말 높다는데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런 이제 그룹들 합쳤을 때 음원 관련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방어 자리에 있는 종목이 있어요. 저희 방은 내일 들어갑니다. 왜냐면 팜스토리를 팔았거든. 팜스토리를 팜스토리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버렸는데 요 종목 대신에 들어갈 종목을 찾았습니다.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음원 관련주. 성공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잡고, 서머 페스티벌, 막 그런 아시아 투어 콘서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련주로, 내일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신규 종목이요. 신사입니다, 신사. 모바일 게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어떤 게임이 인기가 있다더라. 이 게임 잘 맞네. 이 회사의 이 게임이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1위를 한 게임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다운로드 순위가 어떻고 현금 결제가 어떻고 얘기를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정적인 거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엔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제작 툴 이런 걸 제조하는 이런 걸 갖다가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회사들 괜찮거든요. 일단 뭐 우리가 그 종목을 공략을 해서 갖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호재가 돼요. 일단 우리는 바닥에서 한 종목 잡긴 했는데 모바일 게임 1위 하는 2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좋습니다. 현금 결제 많이 일어나는 종목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 여름방학 때는 모바일 게임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따돌림 당하는 왕따 되는 종목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은 반드시 여름방학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모바일 게임은 신호 좋다 나오면은 그냥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뭐 밑에 손절가격이 깨졌다 이거야. 그럼 뭐 한번 버텨볼 수도 있고 모바일 게임은 그렇거든요. 대신에 종목을 잘 컨택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3D 쪽으로 맞추는 가상현실, 3D, 입체 영상 이런 쪽으로 맞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대란 뉴스 봤습니까 회원님들? 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들이 쓰레기 매립지가 없으면은 쓰레기 수거해갖고 어디다 버려? 우리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 그럼 이 업체들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우리 쓰레기 테마주 있잖아요. 쓰레기 테마주. 여러분들 버릴 데가 없었다니까? 그 쓰레기 매립지가 꽉 찼어. 더 이상 버릴 데가 없어. 그런데 극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 차트상에서 저가주 주가방어 움직임이 쌍바닥 딱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사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여름 오기 전에 봄철 끝나갈 때 여름 관련주 다 사놨잖아. 그래서 수익 내갖고 팔았죠. 팜스토리 같은 거 팔았잖아. 왜? 어떻게 팔았어요? 팜스토리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이 매수를 여름철 돼지고기 판매량 증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곡물값 인상 뭐 그런 것들 팜스토리는 또 배합사료 관련주니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메르스 무슨 질병? 동물성 질병 애초에 예방하자. 애초에 동물들이 그런 병들에 걸리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애초에 동물들이 그런 병균을 복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료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동물 그런 치료제에다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안 걸리게 만들자고. 그러니까 또 배합사료 관련주들 움직이고 끝물이죠. 끝물. 뭐 맨 처음에 뭐 백신 갔다가 뭐 마스크 갔다가 이제는 뭐 배합사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예. 팜스토리는 지금 뭐 살짝 얘기해도 호재가 4-5개 파박 터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대시세의 저가주 주가 방어. 대시세라고 하면은 이제 주봉으로 대부분 보죠. 주봉. 예.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는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에서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론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전륜이상현 또는 풍문간파로 검색을 해주세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륜이상현 또는 풍문간파. 자, 검색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네이버 카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늘의 시장 풍문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보겠습니다. 6월 29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 이슈 키워드 그리스 돼지고기. 여러분들 돼지고기 호재가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예? 돼지고기 어때요? 호재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유효합니까? 그렇죠. 아직 유효하죠. 왜? 지금 뉴스 막 나오는 네이버 앞에 보세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시작했다. 놀러 가기 시작. 1차 상승이죠. 1차 상승. 조정되고 올라가고 조정되고 올라가고 그러겠죠. 언제까지? 8월 달까지는. 왜? 현대자동차가 8월 초까지 휴가